정치범 수용소 같죠. 김정일 그 존칭을 쓰고 있는 낙서를 했던 그 이름을 뜯었던 그런 정치범이죠. 북한에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노동 단련형, 교화형,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가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류 드라마를 봤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가고, 그리고 일 안 나간다고 해서 그것도 단련대 갈 수 있고요. 솔직히 결심 먹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 관리하는 것이 보위부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도 거기서 가서 군복무를 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북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만약 일어난 즉시 정치범 수용소를 초토화시킬 포부대, 항상 포신을 갖다 대고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사살입니다. 교육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에는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노동 단련형, 그리고 교화형,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이제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합니다. 관리소.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뭐 주변에 뭐 단련대 갔다 온 사람, 뭐 교화 갔다 온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 갔다 온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만큼 가장 높은 단계인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가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가서 그냥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노동 단련형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이하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있다가 뭐 금방 나오는 거고, 그리고 노동 교화형 같은 경우에는 1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2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봤죠. 근데 뭐 10년, 20년 된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뭐 살아서 나올 그런 환경이 못 돼요. 근데 단련형 같은 경우에는 뭐 면회도 가고, 그리고 또 사회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련형 가서 죽은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교화형부터는 가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단련형 같은 거는 뭐 북한에서 뭐 솔직히 핑계거리를 잡고선 들여보내자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봤다든지 그거를 뭐 한두 개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던 상습범들 같은 경우에는 교화형을 가지만 초범들 같은 경우에는 단련형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 안 나간다고 해서 그것도 단련대 갈 수 있고요. 그 단련형이라는 거는 솔직히 결심 먹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화형부터는 좀 다르죠. 교화형은 한 단계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회 질서 문란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큰 간첩 행위라든지 그런 거에는 이제 주범과 공범이 나눠져 있는데, 주범 같은 경우에는 총살이겠고 공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30년 받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부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로 코스를 맞춰서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북한의 법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 울타리 밖에서 그 예시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갖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 형태로 단련형, 교화형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무보수 노동력들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에서 무슨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농장이에요. 그게. 무슨 거기에 교화형 들어가면은 가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가발 있잖아요. 그거 다 대한민국 북한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거 많아요. 그리고 화장품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들고, 중국에서 오다를 주면은 그 교화소에 가가지고 뭐 돈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도 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뭐 죄를 지으면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정치범 수용소는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를 뭐 반대했다든지 김씨 체제에 대해서 뭐 반대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런 가족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화소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서만 돌아오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가면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뭐 쥐도 잡아먹고 뭐 진짜 별것, 그게 뭐 시체가 뭐 그냥 한 달에 몇 식구씩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서 살아만 돌아오라, 살아 돌아오면 영웅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죄 짓지 말고 그런데 가지 말자 라는 인식이죠. 도시 군마다 단련대는 다 있기 때문에 단련대는 뭐 언제든지 가봤죠. 근데 이제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까지 가보고 안에 내용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긴 실내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교도소를 관리하는 사람들 보고 개호원이라고 하는데, 개호원들도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냐면 뭐 취취한 냄새도 많이 나고 그 환경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굳이 제가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궁금증 가질 일도 없고요. 교화소에 대해서는 나와가지고 얘기들 하죠.
그 얘기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너도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힘든 교화소라는 것을 끌려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뭐 무료 홍보용 아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웠댔다. 일단 나오면은 사람이 반쪽이 되나마나 무슨 살아있는 해골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놀랍니다.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세탁해갖고 그냥 뭐 아우 처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로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뭐 알려진 거 보니까 뭐 정치범 수용소에 나온 사람 몇 명 있다고 뭐 이렇게 알려지던데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 진짜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는 나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살아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철통같이 그 정치범 수용소 관리하는 것이 보이부예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도 정치범 수용소 가서 군복무를 했어요. 말하자면 경비병으로 갔던 거죠. 경비병으로 가가지고 그냥 4중 5중으로 돼 있고요. 만약 그것도 만약에 뚫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주변 마을 자체가 다 신고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튀었다고 한들 1시간도 못 넘깁니다. 튀을 수가 없어요.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죠. 정치범 수용소에는 전기가 24시간 옵니다. 일단 유사시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만약 일어난 즉시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를 초토화시킬 포부대 북한군의 민간 무력을 뿐만이 아니고 이런 군부대에서도 거길로 항상 포신을 갖다 대고 있는 부대들이 있어요. 꽝 하면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살입니다. 흔히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밖에 눈에 보이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거기 있는 교화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싹 사살입니다. 교육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제가 그 대학 때도 보위부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도 그렇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군복무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게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 그 이상이에요. 한 개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뭐 반장도 있고 관리위원장도 있어요. 농사도 짓고 돼지도 키우고 다 합니다. 근데 단지 거기선 살아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형이 없습니다. 몇 년형이 없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그냥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형이 있지만 그 형대로 북한도 해주긴 해줘요. 감형도 있고요. 교도소하고 정치범 수용소하고는 다릅니다. 말 자체로 여기는 경제범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치범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치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바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안에서는 뭐 TV도 못 보고 뭐 방송도 못 보고 북한의 선전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씨 일가에 대한 선전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병 걸려서 죽고 뭐 배고파서 죽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뭐 구타에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그러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있었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어디로 갔어요? 정치범 수용소 갔죠. 그분은 말 자체로 이제 김정일이라는 이런 북한에서 얘기하는 가장 높은 그 존칭을 쓰고 있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뭐 낙서를 했던 그 이름을 뜯었던 그런 정치범이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계급이 없고요.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는 관리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죄수들을 또 통제하는 죄수 중에 죄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 역시 교화소도 같습니다. 교화소에도 역시 반장도 있고 뭐 그렇게 다 직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개호원들이 통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감옥 냄새, 그 안에 들어간 냄새가 쾌쾌한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일이 그 죄인들을 통제하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또 반장도 있고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다 직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같은 수감자인데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감자를 때리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건 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자는 약자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그 수감자 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뭐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지금 이제 아무리 최고의 엘리트를 누리고 있는 김정은의 밑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혹독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장군님의 사랑과 배려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인데 배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더 혹독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북한 공민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거기서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것 역시 이제 교화소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거지 정치범 수용소는 아예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것도 안 통합니다. 전혀 다 안 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교도소장이라든지 개호원들한테 뇌물을 많이 주면은 이것도 많이 주면은 어느 정도 혜택이라는 것보다도 보살핌을 좀 받긴 받습니다. 네. 거기에 사례는 그 나온 사람들도 뭐 이야기할 수 없게끔 다 비밀도 다 일단 나오면은 지키게끔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의 현실은 참혹하다는 거죠. 교화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죄 짓지 말아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화소 갔다가 만기하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처음에 들으면 그래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왜냐면 자기가 받은 그 억울함을 뭐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단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을 받으면은 다 바뀝니다. 생각이. 북한 경제에는 기여가 없고요. 김정은의 돈주머니 채워주는 거죠. 뭐. 그 돈들 그 수익을 수출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뭐 미사일 실험도 하겠고 발사 실험도 하겠고 뭐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겠고 다 그런 쪽에 쓰이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장비들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자국 내에서 다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암암리에 다 들여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지 북한 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가 없습니다. 뭐 가발도 뭐 북한에서 이제 감옥에서 교화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유명한 쇼핑몰 회사에서도 북한에 그걸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아무리 통제를 하는 것 같지만 중국의 오더를 받아서 중국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중국도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북한의 인건비의 절반의 절반만 줘도 북한에서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옥에서 하는 건데 그 수감자들에게 무료로 갖다 일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냥 챙겨주면 되겠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북한 당국에서는 또 쓰면 되니까 아무 감옥에 가도 생산 다 합니다. 뭐 여기서는 가발을 만들고 여기서는 뭘 만들고 저기서는 뭘 만들고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그 오다를 주는 중국이 좀 한심한 것 같지만 물론 그 사람들도 돈을 위해서 그러겠죠. 예. 오늘 뭐 12시간 내로 이만큼 해라. 못하면은 12시간이 아니고 13시간 14시간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자기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면서도 무조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못한다? 그럼 때리죠. 뭐 폭행 같은 거는 뭐 그 교화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녀는 당연히 구분되어 있죠. 남자 수용소와 여자 수용소가 예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뭐 같이 혼합으로도 있는 그런 수용소들도 꽤 생겨났는데 수용자들이 들어가 있는 병동은 따로따로 있습니다. 혼성을 이렇게 혼합시켜 놓질 않아요. 여성 간수들도 당연히 있죠. 뭐 여자들이 어떤 데는 여자들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예. 월경했던 사람들, 중국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혀 나오면은 이제 교화소를 가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더 많죠.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있는 그 개호원들이 뭐 어떤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 반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교화소에서 있었다는 것보다도 예심 중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심 과정, 그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북한은 예심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심 때는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화소에서 그런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반란이 일어날 수가 없죠. 무장한 군인들에게 딱 갇혀있기 때문에 반란 일어나면 못 납니다. 그리고 반란 일어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고요. 반란을 했다가는 자기 혼자서 감옥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큰 코 다치기 때문에 반란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무조건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식 그리고 또 자기 가족까지 산보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3대까지는 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고 교화소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대를 멸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반란이 못 일어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혼자 다치는 것이 아니고 연자제를 통해 가지고 뭐 3대가 막 멸종당하고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까지 하고 과연 북한 체제의 반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많은 질문들을 받긴 받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올드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북한 땅덩어리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대형 감옥입니다. 그 대형 감옥에서 좀 더
통제되고 좀 더 인권이 유린당하는 곳이 바로 이제 단련대라든지 그리고 교화소라든지 정치범 수용소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영상물로 봤을 때는 아주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저렇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살아본 저 같은 사람이나 야, 북한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지 살아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상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